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우리 모두가 잘 아는 3.1절이죠. 3.1절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조선이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한독립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 대한제국이라는 이제 그 국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한독립, 그 한이라는 이 국호를 많이 이제 썼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독립으로 해서 이제 조선 백성이 이제 아주 크게 일어난 커다란 권리였죠. 예. 예,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3.1절은 독립선언을 하지만은, 물론 그때 당시에 독립이 된 건 아니지만 독립선언을 했죠. 제가 일전에, 한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그 탑골공원을 이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사실은 그 이제 역사의 현장이죠. 예. 자, 그런가 하면은 3월 1일이 또 한 나라가 멸망한 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발해 고구려가 멸망하고서 이제 요동반도와 만주 일대 이 한반도 북쪽에 이제 그 일대에 건국되었던 나라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발해가 되겠습니다. 그 광대하고 힘찼던 그 발해가 멸망한 날입니다. 물론 이제 날짜는 이제 당시에 음력을 이제 썼기 때문에 음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력과 양력이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3월 1일 해서 겹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3.1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대한독립 선언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발해 역사, 그리고 어 어떤 그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은 이 한민족이 이 베링해, 그러니까 아유산 열도 이쪽을 통해 갖고서 지금의 알래스카로 해서 인제 그 미 대륙으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그 이제 학설을 이제 주장하는 분이 있죠.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런 증거들을 그 북미 대륙에서 또 중미 대륙까지 내려가면서 그런 증거들을 많이 찾아낸 걸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언제 넘어갔느냐, 인제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발해가 멸망한 그 이후에 넘어가지 않았느냐, 아니면 좀 고대 시대에 넘어가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어 조심스럽게 한번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먼저 좀 당부 좀 드릴게요. 네. 자, 3월 1일. 우리가 발해가 멸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잃어버린 발해죠. 이제 그러면서 3.1절에 비록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은 독립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한이라는 우리의 어떤 국가에 대한 개념, 어 그것을 되찾은 날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월 1일. 우리 달력을 보면은 거기에 아주 조용하게 적혀 있죠. 빨간 날짜. 더군다나 이제 올해는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또 대체 휴일까지 3월 2 일까지 그 이제 연휴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노는 날이 많은 게 좋은 건지 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젊은 시절에 쉬지 않고 뛰어왔기 때문에 논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탐탁하질 않아요. 그리고 놀면은 불안합니다, 이상하게. 자, 그러나 하여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봄으로 가는 그런 계절이지만 이제 온화해지는 날씨만큼 또 이렇게 우리에게 온화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뜨겁게 다가오는 그런 날짜가 바로 이제 3월 1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3.1절이라고 봅니다. 1919년에 이제 3.1 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타올랐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제 외쳤죠. 대한독립 만세라고. 자, 그리고 인제 그 33 인이 이 독립선언서를 이제 낭독을 하고 음 일경의 체포가 되죠. 근데 참 저는 그러면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데, 뭔가 나라를 싸우기 위해서 무장도 하고 좀 물론 의병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독립군들이 있었죠. 그렇게 싸우려는 생각을 안 하고 독립선언을 한 33 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서 일경에 전화를 해 갖고 "우리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설사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제 체포가 된 거죠. 네. 그것이 글쎄요, 평화를 사랑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뭔가 지식인들을 포함해 갖고서 일반 부지런이들까지 정말 그 일제 시대에 한가운데 한번 대차게 한번 싸워 봤었으면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망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냥 슬금슬금슬금 그렇게 넘어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넘겨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네, 어찌 됐든 우리가 가끔 이제 조선 독립이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조선 독립이 맞는지 인제 대한 독립이 맞는지 이미 그때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조선이 아니라 대한이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도 그 대한제국에서 그 제자를 빼버리고 민자를 넣어서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정했죠. 그 당시에도 건국 당시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망했던 그 한자를 우리가 왜 쓰느냐.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망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망했다라는 그런 뭐 역사적인 사실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를 세워보자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고 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그 정치하는 분들과 지식인들이 이제 많은 그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어찌 됐든 대한 민국으로 국호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그 세워졌던 그 임시정부 이름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어요. 조선 임시정부가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쓰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런 외침에서 태어났다라고 봐도 결코 뭐 부끄럽지 않고 좀 떳떳한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앞에서도 그 발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3월 1일이라는 날짜가 비록 음력이긴 하지만은 우리 역사에서 또 하나의 나라가 사라진 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바로 발해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926년이죠.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이 되겠습니다. 북쪽 대륙에 존재했던 또 하나의 한국, 발해. 역시 한국이죠. 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다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한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발해가 어떻게 탄생했나요? 뭐 고구려가 무너진 뒤에 고구려 유민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뭐 사람들이 고구려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고구려 유민 그 대조영입니다. 발해의 이제 시조가 되는 거죠. 그 대조영이 말갈 세력을 규합해서 다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698년에 만주 벌판에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발해. 어, 즉 고구려의 부활이었죠. 네. 고구려 유민들이 거란을 제압해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제압이라고 해서 규합이 낫겠네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발해는 예상보다 상당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제 영토는 뭐 만주의 연해주까지. 만주와 연해주. 연해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금 이제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연결된 그 땅이죠. 그다음에 한반도 북부. 여기를 다 포함을 해 갖고서 상당히 그 넓은 그런 그 영토를 가졌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당나라와 대등하게 외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과도 활발히 교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인제 그 문왕 시대, 이제 문왕이라는 분이 이제 통치를 하던 시대죠. 그때 당시에는 문화와 무역, 그다음 불교 학문 이걸 굉장히 꽃피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발해를 부르기를 해동성국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동이라는 게 이제 바다 해자에 동력 동자죠. 그러니까 동쪽 바다에 있는 성국. 이게 이룰 성자가 아니고 번성할 성자입니다. 예. 번성한 나라다. 동쪽 바다 쪽에 있는 그 번성한 나라다. 인제 이런 의미에서 인제 해동성국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인제 외교적으로 당나라라든가 일본 쪽에서 그렇게 이 발해를 호칭을 했을 때는 발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그야말로 성국, 번성했던 그런 나라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인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 발해라는 나라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은 또 아무도 인제 몰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허무하게 진짜 그 나라가 없어진 것 같고 우리도 역사 시간에 배울 때 발해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발해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인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인제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제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10 세기 초에 이제 900 년대니까 926 년에 이제 멸망을 했으니까 10 세기 초에 북쪽 초원에서 새로운 기마 제국이 인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인제 한반도만 하더라도 인제 기마라기보다 인제 농경 그런 나라인데 만주벌판이라든가 그 인제 몽고 초원 이런 데를 달려서 정말 말을 타고서 저 그 중동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서양까지 유럽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그 인제 기마 민족들이 인제 있었죠. 아주 흥망성쇠가 엄청나죠. 물론 인제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왔지만은 이 그만큼 이 유라시아 이쪽에 그 평화를 갖다가 인제 아주 휘어잡던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그게 기마 민족이에요. 근데 북쪽 초원에서 인제 그렇게 번성했던 기마 제국이 인제 물론 역사라는 것은 인제 시간에 가면서 명명을 하기 때문에 그 기마 제국이 인제 쇠퇴한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번성할 때 인제 결국은 나라의 힘이 강해지면은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쪽이 됐든 남쪽이 됐든 인제 옮겨가겠죠. 그러나 이제 북쪽은 이 시베리아 이 땅이 너무 춥잖아요. 결국은 소련도 부동항을 찾아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영국이 그걸 인제 막으려고 그랬죠. 그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인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인제 그린랜드를 인제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산업화된 그런 여러 가지 그 인제 장비라든가 그 토목 기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또 기후의 온난화 뭐 인제 이런 측면에서 또 바닷물이 예전같이 이렇게 북쪽이 많이 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빙산도 자꾸 녹아내리고. 어 하여튼 이건 조금 별도의 얘기였고요. 하여튼 그렇게 등장한 그 기마 제국이 인제 바로 인제 거란족이죠. 그 거란족이 인제 세운 나라가 요 나라였는데 결국은 그 926 년에 그 요 나라를 세운 그 거란의 대군들이 인제 밀려오면서 발해가 인제 제대로 저항을 해 보지도 못한 채 인제 무너져 버린 거고 그로 인해서 인제 예 920 228년 왕조가 거기서 인제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인제 기록에 따르면 그 시기가 음력 3월 초 지금으로 인제 따지면은 지금 달력으로는 3월 1일 무렵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썼던 달력과 지금 우리가 쓰는 또 음력하고 또 다를 거고 달라 봐야 그냥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고 비슷할 텐데 또 양력하고 또 인제 지금 음력하고 양력하고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인제 그때 당시 3월 초를 지금 달력으로 또 환산을 해 보면 지금 이 무렵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참 아쉽지만은 우리 이 한민족이 크게 번성했던 그 한 단면이었던 발해가 조용히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라가 인제 사라지면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베트남전 월남전에서 봤듯이 월남이 공산화가 되면서 물론 인제 지금은 또 다른 나라가 다른 형태의 나라가 되어 있지만 그 베트남 그 월남의 그 인제 피난민들이 보트 피플이라고 그래요. 뭐 크든 작든 배를 타고서 인제 그 월남 땅을 떠나서 인제 살기 위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졌듯이 이것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쪽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 러우 전쟁은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전쟁하는 당사국의 그 젊은이들도 그렇고 거기 살고 있는 모든 그 인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죠. 전쟁에 지면은 정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기를 쓰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조선은 순순히 내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안타깝죠. 네. 자 이때 인제 많은 유민들이 이 발해 유민들이 인제 고려로 내려와서 그때는 인제 이 한반도에는 고려라는 나라가 인제 이렇게 건국이 돼 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니까 고려로 내려와서 인제 새 삶을 또 시작을 했고 또 일부는 만주에 남아 있다가 있을 수 없겠죠.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사하는 거는 간단할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나라를 그 인제 떠나 갖고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만주에 많이 인제 남아 있으면서 그 여진족 사회에 또 이렇게 흡수가 되는 글쎄 그렇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만주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DNA를 쭉 분석을 해 보면 우리하고 많이 닮은 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찌 됐든 여기까지가 역사적으로 확인된 그런 인제 사실이죠. 근데 이제 앞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좀 흥미로운 그 인제 가설이 인제 하나 가능합니다. 글쎄요. 가설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그 자료나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을 통해 갖고서 가설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실증적인 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즉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발해 유민 일부가 인제 발해가 멸망을 하니까 북쪽 그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을 해 갖고 그다음에 인제 베링 해협을 건너 갖고 알류산 열도로 이렇게 인제 넘어간 아메리카 대륙까지 간 것이 인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아메리카 그 북미 인디언들의 그 전설 같은 것을 보면은 어 뭔가 이제 이 불구덩이 같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건너뛰면서 인제 옮겨왔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인제 사실은 그 베링 해협도 지금하고는 좀 달랐겠죠. 그리고 인제 그쪽이 그 환태평양 지대 그 지진 그 지대이기 때문에 알주산 열도 같은 것도 인제 지진에 의해서 형성이 인제 화산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섬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화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를 건너간 거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이제 추정을 그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베링 해협은 그 좁은 데다가 그런 인제 섬으로 이렇게 쭉 인제 건너뛰면서 인제 가니까 그렇게 배도 타고 가고 걸어서도 가고 그렇게 인제 많은 발해 유민들이 건너간 거 아닌가. 또 혹자는 또 고대 시대에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느냐 인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이를 이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은 이제 없지만은
그래도 뭐 나라 잃은 사람들이 정말 서름에 끝없이 북쪽 하나를 향해서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 이 뭐 발해 역사 이거 아직 어찌 보면은 아메리칸 인디언 쪽으로도 연결되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에서도 나타나는 이 특이한 인제 신체적 특징이 인제 있죠. 바로 인제 몽고 반점입니다. 바로 이 몽고 반점은 인제 우리에게서도 몽고 반점이 인제 나타나죠. 태어났을 때 엉덩이에 푸른 점이 있는 물론 인제 성장하면서도 그렇죠. 점이 없어지지만 그렇게 아메리카 인디언에게서도 몽고 반점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앞에서 가설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것도 뭔가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는 수도 있는 사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인제 어떤 학자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 합니다. 배재대학교 교수님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 멕시코 산골마을 이런 데 가서 인제 그들의 어떤 문화 같은 것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그런 놀이 문화하고 비슷한 거의 동일한 그런 놀이 문화를 갖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뭐 말뚝박기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올라타는 거. 저희들은 그래서 말타기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서울으로 오니까 그걸 말뚝박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인제 벽에 인제 한 사람이 이렇게 버티고 서 있고 머리를 인제 바꾸서 쭉 인제 이제 등을 갖다가 이렇게 인제 내주면은 상대편이 이제 뛰어오면서 그 위로 올라타죠. 그러니까 말타기죠. 예. 근데 또 말뚝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문화들이 거기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뭐 구슬치기라든가 공기놀이라든가 상당히 우리와 유사한 문화가 멕시코 이런 데서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뭐 무턱대고 '야 그거는 참 쓸데없는 가설이다.'라고 이렇게 일축해 버리는 것보다는 어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뭐 들려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쪼끔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전에 얘기가 한번 불거졌었죠.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강단사학회가 워낙 이제 식민사관 안에 쩔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학도감이라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남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 내 갖고서 자기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있을 것 같은 것도 아니라고 부인을 하거든요. 정말 참 독특한 백성이에요. 우리 참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어찌 됐든 926 년에 발해가 이제 망하고서 다시 10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음 1910 년에 우리나라가 인제 또 나라를 잃고 말죠. 바로 한일 합방에 의해서 일본에 이제 나라를 넘겨준 날이 되겠습니다. 안타깝죠. 제가 오죽하면 만국조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정말 망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특별하게 무슨 총을 한 방 쏘면서 저항을 한 것도 아니고 총이 없으면 칼이라도 한번 휘두르려 보는 그런 역사가 보이질 않아요. 참 기껏 이제 있어 봐야 남대문 전투라고 정말 택도 안 되는 전투를 한번 벌린 적이 인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나라를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군대를 해산하니까 인제 그게 반발로 인제 일어났던 일종의 인제 반란 같은 그런 전투였지만 바로 진압이 됐죠. 무기고에 있는 뭐 탄환이라든가 총 같은 것들이 좀 무기고에 있고 그냥 들고 있는 것 갖고서 반란이라니까 전투를 시작을 했으니까 뭐 어 병참이 끊어지면은 뭐 군대는 전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제 바로 진압이 인제 된 그런 인제 사건이 우리한테 인제 있었죠. 제가 쭉 봤을 때 그거 이외에는 뭐 변변하게 총 들고서 싸워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러니 저러니 경들이 해 놓고서 그때 당시 관료들이 임금이 고종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가? 그 사인을 하고 왔는데 인제 나중에 보니까 인제 을사오죠. 물론 뭐 잘한 일은 아니죠. 욕이나 실컷 먹고 그다음에 저는 시리아 방송대국 보고 고종의 면죄부를 주는 그런 글이 아닌가. 우리는 뭐 명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건 뭐 또 쪼끔 다른 얘기고요. 그렇게 인제 한일 합방에서 나라를 잃었죠. 그리고 나서 인제 9년 뒤에 1919 년에 바로 더 이상은 압제를 견딜 수 없고 그다음에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어 거리로 뛰쳐나왔죠. 그게 바로 인제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3.1 독립선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발해가 사라진 날이었지만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선언을 인제 했습니다. 잃어버린 날 그리고 되찾겠다고 외친 날.
같은 날짜가 두 개의 역사가 이렇게 한 날짜에 포개져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나라가 사라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해요. 정말 전쟁을 하다가 지는 날이 인제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을 안 하더라도 "내가 나라를 넘겨주겠다."라고 인제 서명을 한 날이 바로 그날이 되는 거니까. 나라가 사라질 때는 그냥 그걸로 끝이죠. 근데 나라를 되찾으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36 년, 35년 쪼끔 넘죠. 뭐 잘라 올림을 해 갖고 36 년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땅의 무지렁이들은 이 한반도 내에서 일제의 압제, 일제 통치, 그걸 받아가면서 또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는 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 제도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신문물을 접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도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때 당시 유학을 갔지, 정말 노비 출신으로서 땅이나 부쳐먹고 그러던 대부분의 대다수의 이 백성들은 그냥 뭐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인제 창씨개명도 했던 거고. 근데 그걸 놓고서 친일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나라를 되찾는데 수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의 희생, 그 삶의 희생이 인제 대가로 지불이 됐죠. 그러나 어 우리의 그때 당시 역량으로서는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수가 없었다기보다는 그냥 힘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인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결국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를 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고, 그때 당시에 뭐 카이로 선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회담이 열렸었죠.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국제사회가 이 한반도를 갖다 인제 예 일제 압제로부터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8.15 해방. 참 그때 당시에 이 한반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선조들이 그 용어를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진짜 선택을 했을까. 결국은 독립이 된 게 아니고 해방이 된 거예요. 풀려난 것뿐이에요 진짜. 그리고 나서 인제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인 독립을 한 건, 왜 미국 우리가 군정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음 바로 1948년 8월 15 일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건국을 한 날이 인제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말이 많죠. 참. 뭐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3월 1일 이날은 뭐 단순하게 인제 노는 쉬는 공휴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대체 휴일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인제 토요일까지 합쳐 갖고서 3 일간 지금 연휴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 놀고 쉬고 뭐 편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의미를 다시 묻는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3월 1 일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해의 침묵, 그다음에 만세의 함성. 인제 우리에게 인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진실과 그다음에 우리의 할 일,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묻고 있지 않아요? 당신에게 이 나라라는 게 무엇이냐? 나라를 뺏기면 정말 그야말로 어 정말 천덕꾸러기 같이 살 수밖에 없고, 정말 진짜 핍박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날이 또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모두 정말 나라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국민의 주권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기껏해야 독재 압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북쪽에 있는 우리의 동포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3.1절이라는 날을 심각하게 우리가 역사적인 깊이를 갖다가 가늠해 보면서 그 의미를 갖다가 되짚고, 그다음에 어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쪼끔 이야기가 좀 무거운 쪽으로 흘렀는데, 어찌 됐든 오늘은 3.1절이면서 발해가 멸망한 날입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